그래서 두 조사의 차이가 23.4%에 달했다. 불과 2, 3일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차이가 23.4라는 놀라운 격차가 벌어졌다. 요거는 이제 한 그 샘플인데요. 이것은 정상적인 그 사안이 아니죠. 가짜 뉴스 같은 여론조사에 여러분들은 여론조사가 지금 끊임없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는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 도대체 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사나 무슨 차담을 할 때 나오는 그런 분위기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그래서 여론조사 불신론이 사실은 굉장히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조선에서 가짜 같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실체 파악을 했는데요. 상당히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이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각 여론조사 회사가 언론에 발표한 여론조사가 총 27건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그냥 국정수행은 빼고 윤석열 지지율이라고 보도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2.1%였다. 하지만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4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겨우 18.7이었다. 그래서 두 조사의 차이가 23.4%에 달했다. 불과 2, 3일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차이가 23.4라는 놀라운 격차가 벌어졌다. 이거는 이제 한 그 샘플인데요. 여러 군데에서 이거 입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딱 1년이죠. 어제가 1년입니다. 5월 10일, 오늘이 5월 11일이니까 윤 정부 출범이 딱 1년간 실시된 여론조사가 문재인 정부 첫 1년보다 무려 88%나 급증을 했다. 88%나 여론조사 횟수가 급증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뭔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그 1년에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년, 딱 1년만 이렇게 비교 대상을 해보니까 여론조사 실시 횟수가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최근 1년이 무려 88%, 거의 2배나 여론조사 횟수가 증가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 사안이 아니죠.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지금 최근 5년을 기하로 바톤이 넘어간 그런 상황인데요. 20년 전, 30년 전도 아니고 불과 바로 직전 정부의 첫 1년과 지금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숨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개 이상씩 쏟아지는 여론조사 홍수 속에 지지율도 조사에 따라 20%포인트 이상 널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 여론조사 수치가 포장된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향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2배 이상 여론조사가 난립하는 것은 여론조사 자체가 목적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을 좀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요소를 한번 해볼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 일본 강제징용에 대해서 저렇게 국민 의사하고 동떨어진 이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윤석열의 외교정책을 한번 비판하는 아주 수치로 거꾸라뜨리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볼까라고 여론조사 자체에 이 가짜 뉴스가 혼재된 의도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평균 1.26건이 여론조사가 납니까? 거의 매일 하루 한 건 내지 1.5건이 쏟아지는 그런 셈입니다. 이거는 이건 정상적이가 않죠. 매주 또는 격주 등 주기적으로 지지율을 발표하는 회사만도 14곳은 매일매일 조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 것이죠.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 이상 이 차이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즉 널뛰기 여론조사의 표본을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다. 이러니까 일부 조사회사의 특정 방향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듯한 여론조사가 실제로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이게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 질문 자체를 슬쩍 바꾸면은 이 어떤 특정 정답을 유도하는 그런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우리가 자신들이 의도하는 그런 이 답을 내도록 다 짜집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일단 먼저 사례를 몇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가장한 여론몰이용 조사가 아주 줄을 서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김어준이 여러분 아시죠? 김어준 이렇게 이 이른바 저쪽 그 좌파 쪽에 아주 스피커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 여기에 그 교통방송에서 나가서 여론조사 업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꽃이 지난 2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여기서 뭡니까? 무역 적자, 사상 최고치, 일본의 역전 등의 문구를 이렇게 질문에 포함을 하면은 듣는 사람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윤석열 정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무역 적자 사상 최고치 또 일본의 역전 이런 문구를 슬쩍 집어넣으면은 문구 자체가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유도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차마 교모하게 그런 그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을 하는 거나 다 아주 그 마찬가지죠. 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도청의 기회를 열어줬을 것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 하면은 윤 대통령에게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이미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졸속이란 말이 그렇죠. 또 어수선이란 말이 이런 그 불필요한 형용사를 첨가어를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에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압력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극적 문구를 넣어서 특정 방향의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네. 또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이런 식의 질문을 했네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일본 굴욕 외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는 벌써 대일본 굴욕 외교, 굴욕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굴욕 외교, 졸속, 어수선한 청와대 이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 이 형용사를 통해서 윤 정부는 나쁜 정부다 반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쇠뇌를 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네. 여기에 고려대 이명진 교수가 아주 날카롭게 이거 행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조사 방법론 교과서에 대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유도성 질문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마찬가지죠. 유도성 질문 이것을 던진다면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특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 딱 여기가 나왔습니다. 유도성 질문을 통한 것은 객관적인 여론조사로 절대 볼 수가 없다. 특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그런 조사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론을 호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네 가지 얘기를 했죠. 졸속 이전, 어수선한 또 뭡니까? 이 굴욕 외교 이런 것처럼 형용사를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윤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쇠뇌 질문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네,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본에 역전을 당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워딩을 살짝 집어주는 이게 많은 분들은 그 자체로 질문을 하면은 그러네. 그러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지 안 해요. 이렇게 유도를 하고 호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루에 매일매일 한 건은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평균 1.26이니까 한 건 내지 1.5건. 그러니까 이틀에 3건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이틀에 3건. 이틀에 3건 정도는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첫 1년에 비해서 무려 80%가 느는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이 지금 우리를 상당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니까 상당히 아주 우리가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질문. 이재명이 전과 사범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방탄조끼 입고 8가지가 넘는 온갖 범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론조사 좀 해봐야 할 듯이요. 우리 경아님이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이것이 좀 제대로 된 여론조사 일리가 있겠느냐. 이재명이 전과 사범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방탄조끼 입고 8가지가 넘는 온갖 범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이런 문구가 오면은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답변을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미리 이재명은 나쁜 사람이다, 나쁜 XX라는 그런 것을 딱 집어넣으면은 경아님이 아주 잘 비교가 되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전 11시 아사투데이 정롱방송 하이파이브 관심과 사랑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비 스패너님, 경아 스패너님, 박경녀 스패너님, 아주 정말 아시아 최고의 그 스패너님만 분명하죠. 우리 스패너님들의 주문대로 부탁대로 중간쯤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를 지금 꾹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구독 아직 깜빡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함께 살짝 눌러봐 주시고요.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눌러 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우리 방송이 널리 퍼질 수 있는 바로 밑바탕이 되니까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통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을 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그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모르고리즘, 알고 모르고 모르고리즘으로 이렇게 이 국민의힘의 이철규 사무총장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과 이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참 바보로 알고 있냐. 꼼수의 지존들아. 우리 보리수님, 광야의 소리님, 그랜저님, 김남국은 총선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수기님, 김남국은 총선까지 이재명과 그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 총선까지 끌고 가는 게 집권당으로서는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글쎄 그렇다고 이 검찰이 그렇게 집권당에게 편도가 돼서 총선까지 질질 끌고 이럴 가능성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또 후유증이 또 생길 테니까요. 바로바로 어떤 제보라든가 인지 수사를 통해서 김남국은 사실 FIU 금융정보 분석원에서 이거는 매우 수상하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의 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의도를 관할하는 게 서울 남부지검이니까요. 금융 관련된 코인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지금 여의도에서 이 밀집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수사 의뢰를 하면은 남부지검은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수사 착수를 그러면 아예 9월 달에 착수를 하자. 그래야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하지만 원래의 검찰의 수사는
인지 수사든 아니면 저렇게 수사 의뢰를 받은 간에 이 사안의 엄중함에 따라서 즉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힘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하는데 그냥 웃지요. 예, 최SR님, 예, SR님 도덕적으로 깨끗한 척 하는데 얘는 그냥 웃는다. 예, 우리 아샤투데이 구독자 20만, 50만, 100만, 1000만까지 갑시다. 우리 권영감님 지금 17만이니까요. 예, 곧 20만이 예, 될 것입니다. 예, 17만에서 20만까지 3만이니까 한 두 달, 예, 두 달 정도. 지금이 5월이죠. 6, 7월까지는 뭐 20만. 달성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15만을 달성을 한 이후에 한 달하고 2주 지났습니다만 벌써 17만, 예, 한 달하고 2주 동안에 2만이 예, 넘었으니까 그래도 꽤 빠른 속도입니다. 예, 언론사 유튜브로서는 사실 정론으로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낚시성 이런 것들을 이 달수가 없는 그야말로 정론으로 차근차근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글쎄요. 예, 17만 이제 1년 6개월 됐죠. 1년 6개월. 1년 7개월째로 접어드는데 17만이면은 뭐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열심히 구독자 배가 운동에 참여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과 송영길, 김남국은 삼두마차입니다. 좋은 총선 마차네요. 우리 세븐님 삼두마차. 삼두마차에 김남국이 당당하게 이 포함이 되는군요. 참 일천한 그 변호사 한 3, 4년 하다가 안산에서 국회의원이 됐죠.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방송 너무 멋집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했나요? 말씀을 잘하세요. 변호사 출신입니까? 닭가라님이 닭가라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했나요? 예, 하버드 대학 졸업을 못했습니다. 말씀을 잘하시는데 변호사 출신입니까? 예, 변호사 출신도 아닙니다. 예, 저는 33년간 기자, 예, 동아일보에서 기자를 했던 예, 언론인입니다. 지금 현직 아샤투데이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현직 언론인이니까요. 예, 꼭 뭐 변호사 출신이라야 말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도 사실 말을 그다지 잘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뭐 많습니다. 뭐 수두룩 빽빽이라고 하는 그 은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는 게 나는 참 아주 싫어요. 예, 말을 잘 이렇게 조리 있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 로펌에 가서 이 법정에 출두를 하는 게 아니라 서류, 예, 다큐멘트 서류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또 이렇게 업무 분장이 돼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예, 말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언론인이란 점. 그 하버드대는 제가 하버드는 가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는 제가 2번을 가봤는데 거기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